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도 빔 프로젝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품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태까지 제가 리뷰했던 프로젝터의 유형별 분류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프로젝터의 종류 중에서 광원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LED 광원을 쓰는 프로젝터와 램프 광원 그리고 레이저 광원을 쓰는 프로젝터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레이저 광원에 대해서는 리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터를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1LCD 방식과 3LCD 방식 그리고 DLP 방식이 있는데 아직 저는 3LCD 방식은 리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투사 방식을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장초점 방식과 세미 단초점 방식 그리고 단초점 방식과 초단초점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단초점과 초단초점 프로젝터는 리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리뷰를 못 해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리뷰를 주로 한 제품들이 중국산 중저가 프로젝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산 프로젝터는 좀 함량 미달하냐? 좀 품질이 좀 의심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밖에 못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대단한 프로젝터 한번 좀 리뷰해볼 수 있겠냐? 너희가 파는 제품 중에 초고가 제품을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했더니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에서 흔쾌히 제품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보통은 리뷰를 위해서 해당 제품을 그냥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리뷰를 할 제품은 대여입니다. 정말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돌려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터길래 그러지? 내심 기대가 컸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바로 창홍의 B7U 프로젝터입니다. 이 생긴 거 보십시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초단초점 프로젝터입니다. 이 리뷰는 세계에서 두 번째 리뷰이고요. 한국에서는 첫 번째 리뷰입니다. 왜냐?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직 창홍의 공식 홈페이지조차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이 리뷰를 찾아보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홍 쉬크 B7U의 스펙과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보실까요? 먼저 해상도인데요. 4K 프로젝터입니다. 3840-2160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DLP 방식인데요. DMD 사이즈가 0.47인치래요. 0.47인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프로젝터가 있죠. 바로 V4의 땡4K 프로젝터가 똑같이 0.47인치였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0.47인치 DMD는 총 화소수가 1920-1080, 즉 Full HD 픽셀 수인데 그것을 픽셀 쉬프팅 XPR이라고 하죠.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4K 영상을 만들어내는 유사 4K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B7U도 마찬가지의 4K 구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광원을 쓰고 있는데 싱글 레이저 방식입니다. 레이저 광원의 경우에는 싱글 레이저를 쓰는 방식도 있고 듀얼 레이저, 트리플 레이저 이렇게 여러 개의 광원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창홍 쉬크 B7U의 경우에는 싱글 레이저 방식입니다. 밝기는 2500 안시 루멘이라고 합니다. 꽤 밝죠. 오호. 그리고 명암비는 1500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은 25000시간. 그리고 포커스는 오토포커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좀 더 미세한 조정을 위해서 수동 포커스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키스톤은요. 수동 키스톤인데 8포인트, 8점식 키스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10W짜리가 2개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는 돌비 디지털 서라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5.1 버전의 블루투스가 제공이 되는군요. 그리고 3D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셔터 방식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2.4GHz와 5GHz의 듀얼 밴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유선 랜, 이더넷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광출력
출력, 옵티컬 단자도 제공이 되고요. 특이하게 코엑시얼 단자도 제공이 됩니다. 코엑시얼 하면은 이게 동축 케이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HDMI 단자는 2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2.0 버전입니다. USB 포트는 2개가 있는데 A타입의 2.0 버전입니다. 그리고 RS232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는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Chic7이라는 OS를 가지고 있는데 이 OS는 안드로이드 9 기반의 OS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앱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CPU는 ARM의 Cortex A73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통 봐왔던 것이 A53 아니면 A55 정도를 봐왔었는데 A73을 두 번째로 보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프로젝터는 뭐죠? 바로 같은 창홍의 C300에서도 A73을 쓰고 있죠. 그리고 색 영역은 REC709를 130%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보통 REC709는 sRGB와 동일하게 100%가 표준인데 거기 130%면은 상당히 넓은 영역을 커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기가 486-326-133입니다. 이야, 이거 봐라. 등치가 좀 있어요. 요거 한번 창홍의 C300이랑 크기를 비교해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확실히 크죠. 다음에 무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10.5kg이에요. 이렇게 무겁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상상이 안 가시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비교를 좀 해봐야겠는데 뭐랑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S사의 땡 SP7T 모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프리미 땡 7입니다. 해상도는 4K로 똑같고요. 디스플레이도 DLP 방식인데 S사의 이 땡 SP7T는 DMD 사이즈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광원도 동일하게 싱글 레이저이고요. 밝기는 S사 제품이 조금 떨어지는군요. 2200 안시 루멘입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이거 헷갈립니다. 고정 명암비는 1000대 1이고요. 그리고 동적 명암비가 200만 대 1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100만 대 1, 200만 대 1 이런 명암비의 실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동적 명암비로 다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00만 대 1처럼 대단한 명암비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 고정 명암비는 1000대 1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B7U의 명암비인 15000대 1은 동적 명암비야? 고정 명암비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어디에도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는 동적 명암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램프 수명은 S사의 땡 SP7T는 2만 시간이고요. 포커스의 경우에는 S사의 경우에는 수동 포커스만 제공을 하는군요. 그리고 키스톤도 수동 키스톤을 제공을 하는데 이 S사 제품은 15포인트 키스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에는 S사 제품은 2.2 채널입니다. 2.2 채널이면 스피커 2개에 우퍼 2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총 출력은 30W라고 하는군요. 스피커의 측면에서 본다면 S사의 제품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도 돌비 디지털 플러스를 제공을 하는군요. 돌비 디지털보다 한 단계 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도 지원은 하는데 버전은 4.2 버전입니다. B7U보다는 조금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3D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와이파이는 B7U와 동일하게 2.4기가 5기가 듀얼밴드이고요. 유선랜 지원하고 광출력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S사 제품은 코엑시얼 단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HDMI 포트의 경우에 S사는 3개를 지원을 하는군요. 역시 버전은 동일하게 2.0 버전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는 S사의 경우에는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역시 타입 A의 2.0 버전이고요. 요거는 좀 아쉽죠. USB의 활용도가 꽤 높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RS232 포트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S는 S사의 경우에는 타이젠 OS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범용성이나 호환성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가 아닌 다른 OS의 경우에는 S사가 따로 뭔가를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앱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별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도 굳이 안드로이드 OS에 최적화가 된 APK 파일들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타이젠 전용의 서비스 내지는 앱을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의 제공이나 아니면 그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핸디캡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타이젠의 실패 사례를 본 적이 있죠.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의 OS를 당초에 S사는 타이젠으로 썼다가 최근에 포기하고 구글 웨어 OS를 쓰게 됐죠. 그것만 보더라도 타이젠 OS가 가진 한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S사 제품의 경우에는 CPU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영역에 관한 정보도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크기는 532, 342, 133인데요. 요거는 비슷한 크기이지만 가로가 좀 많이 길군요. 그리고 무게는 9.1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비슷한 급이기는 한데 밝기는 B7U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사운드는 S사 제품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B7U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전체 패키지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와, 저는요 맨 처음에 이거 뭐 프로젝터가 안 오고 무슨 소형 냉장고가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커요. 와, 씨.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테이블을 꽉 채우는 겁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모컨이고요. 이 리모컨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창홍 C300의 리모컨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3개가 보이거든요. 각기 다 플러그가 달라요. 요거는 타입 B 플러그인데요. 그리고 매뉴얼도 함께 있죠. 이 타입 B 플러그는 주로 미국에서 쓰이는 플러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입 F, 즉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접지형 플러그죠. 그리고 요거는 타입 G 플러그인데요. 요거는 영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쓰이는 그런 플러그입니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주요한 플러그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용자가 쓸지 몰라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전원 케이블을 준비해놨군요. 참고로 전원 케이블의 길이는 1.5m입니다. 자, 이렇게 스티로폼을 걷어내면 본체가 나오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떨려요.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그 흔한 HDMI 케이블이나 AV 잭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실까요? B7U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중하죠. 그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모든 프로젝터들은 다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장난감의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본격적인 가전의 느낌이 납니다. 심상치 않아요. 보는 순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한 외관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것은 앞면인데요. 앞면은 아주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스피커가 2개가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옆면인데요. 오른쪽 옆면은 흡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단자들이 보이는데요. 랜 포트 보이시죠? 그리고 코엑시얼 포트 보이시고 헤드폰 또는 외부 스피커와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용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방출력이 가능한 SPDIF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연결을 해서 프로젝터를 제어할 수 있는 RS232 포트도 보이죠. 그 밑에는 HDMI 2.0 포트 2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ARC 오디오 리턴 채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USB-A 타입 2.0 포트가 2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파워 인풋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조그맣게 켄싱턴 락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300만원 가까이 하는 건데 이거 도난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켄싱턴 락 홀이 있습니다. 왼쪽 옆을 볼까요? 아무것도 없고요. 배기구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윗면을 보시죠.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왼쪽부터 IR 센서가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죠. 적외선 센서가 왜 필요하지? 리모컨이 적외선인가? 아닙니다. IR 센서는 동작 인식 센서예요. 그래서 프로젝터 근처로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을 해가지고 화면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광원 근처에 다가가게 되면 Caution. Be careful with your eyes from the light inside. 이런 경고 문구와 함께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오, 신기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아니 웬 카메라? 네, 요거 오토포커스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파워 버튼이 있고요. 밑면을 보실게요. 밑면은 일단 높이 조절용 나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조정을 해가면서 앞을 들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높이 조절용 나사를 통해서 화면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장 고정용 홀 4개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거 천장에다 못 달 것 같아요. 무서워서. 10kg짜리를 천장에다 매달아 놓으면은 이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탁상에다만 놓고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리모컨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모컨의 구조는 창홍 C300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본 저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근거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단점까지는 아니고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너무 커. 그리고 너무 무거워. 아니 근데 이렇게 커야 하나? 이렇게 무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프로젝터가 레이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무겁고 크면은 이것이 무겁고 큰 이유를 뭐 제품 설명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러하기 때문에 뭐 무겁다 크다 아니면은 내부의 구조는 뭐 이러하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추가를 해서 구매자로 하여금 크기나 무게에 당혹스럽지 않게 먼저 사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HDMI나 USB 포트의 스펙이 조금 아쉽습니다. HDMI는 모두 2.0 버전이고 USB는 타입 A 2.0 버전인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HDMI 같은 경우에는 두 포트 중에 하나 정도는 2.1 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USB의 경우에도 3.0 버전의 A 타입 포트가 있거나 아니면 USB-C 타입 포트가 있거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사실은 모든 초단 초점 프로젝터들의 공통점인데요. 이거 왜 원지덮개가 없죠?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초단 초점 프로젝터들은 그 광원의 렌즈가 다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프로젝터를 쓸 때는 당연히 그걸 열어줘야 되겠지만 프로젝터를 쓰지 않을 적에도 그냥 상온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위에서 먼지가 떨어져서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광원의 그 렌즈에 들러붙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닦아주거나 해야 될 텐데 이거 상당히 귀찮고 또 렌즈에 또 흠집이 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는 덮어두고 있다가 이것을 쓸 때만 열어두게 만드는 그런 렌즈 전용 덮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 IR 센서가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슬쩍 그 근처에만 가도 그냥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Caution. Be careful with your eyes from the light inside.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엔 신박하다 싶었었는데 이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중엔 끄고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하신 그런 가정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B7U의 장점은 뭐냐? 이거는 일반적인 초단 초점 프로젝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면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게 왜 커다란 장점이야? 그냥 앞에 설치하나 뒤에 설치하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프로젝터를 설치할 때 프로젝터만 쓰나요? 보통은 사운드바라든가 홈시어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들과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변 기기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죠? 우리가 앉아서 사용하는 소파의 반대편, 즉 우리의 앞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뒤에서 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기기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결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번거로워지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HDMI 포트를 연결을 하더라도 뭐 5m짜리 길게 선을 뽑아가지고 천장으로 둘러가지고 연결을 해야 된다던가,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초단 초점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바로 전면에 위치를 시키면서 바로 옆에 주변 기기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밝기와 램프 수명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왜? 일단 2500 안시 루멘이 상당히 밝은 밝기인데, 사실은 2500 안시 루멘보다 더 밝은 그런 프로젝터도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었던 V4의 땡4K도 3600 안시 루멘이었잖아요. 훨씬 밝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어떤 광원이었었죠? 바로 수은 램프였었잖아요. 그런데 수은 램프는 수명이 어떻습니까?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반면에 수명이 긴 램프는 뭐가 있었죠? LED 램프가 있었죠. 그런데 LED 램프는 2500 안시 루멘을 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LED 램프의 경우에는 1500 안시 루멘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500 안시 루멘을 LED로 내는 경우를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기와 수명 면에서 LED와 램프의 장점을 각각 취한 것이 바로 레이저 광원의 장점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다야? 다른 단점이나 장점 아니 뭐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은 없어? 물론 있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메뉴와 성능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홍 쉬크 B7U의 메뉴와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도 세계 두 번째 리뷰라고? 재밌는데? 야, 이거 초단 초점 프로젝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는 건가? 다음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환자